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런 상견례도 처음이시죠? 압구정동에 이 정도 고급 빌라 같은 데는 평생 와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지수 아버지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던진 모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에서 30년째 아이들을 가르쳐온 김정호는 아들 민석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굴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압구정동의 화려한 빌라에서 벌어진 첫 만남. 예비 사돈 부부는 계속해서 정호의 검소한 차림새와 교사라는 직업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파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거예요. 가격이 보통 차 한 대 값이죠. 지수 어머니의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호의 예리한 눈은 그들의 허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명품이라던 식기들의 어색한 마감. 그리고 마침내 정호가 조용히 지갑에서 꺼낸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 과연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0분 후 예비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복도에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층 교무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김정호는 오늘따라 책상 위 달력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바로 내일이었거든요. 민석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내일만큼 긴장되는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교무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사가 물어봤어요. 정호 선생님, 내일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굳어 보이는데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 그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좀 떨리네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그러고 보니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었네요. 예비 신부는 어떤 분인가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압구정동에 사는 집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민석이가 좋아하니까 좋은 아이겠죠. 동료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압구정동이요? 그럼 꽤 잘 사는 집안이겠네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아내 순이가 즐겨 다니던 작은 성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순이야, 내일 민석이 상견례가 있어.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당 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석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석은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둔 모양이었죠. 정호는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긴장되나?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조금요. 사실 지수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들어서요. 정호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까다롭다는 게 어떤 뜻이야? 민석이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직업, 그런 걸 많이 따지신다고 해요. 지수가 미리 귀띔해줬거든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런 분들도 있는 법이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수는 어떤 아이야? 성격이 어때?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좀 엄격하시지만 지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소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구나. 사람이 착하면 그게 최고야. 밤이 되어 민석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어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순이가 살아있을 때 생일 선물로 사준 양복이었죠. 비싸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옷이라 아껴두었던 거예요. 정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결혼 20주년 때 순이가 선물해준 시계였습니다. 금도금이 좀 벗겨졌지만 아직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 시계를 살 여유는 있었지만 이 시계가 더 소중했거든요. 내일 상견례에도 이 시계를 차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잠시 잠이 깼을 때 정호는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이는 늘 그렇게 말했죠. 정호도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석이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몇 시에 나가실 거예요? 정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2시 약속이니까 1시 반쯤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넌 언제 갈 거야?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수랑 먼저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정호는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호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니 거울 속 모습이 제법 반듯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면서 정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북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고급 승용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정말 큰 빌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넓은 정원까지 있었어요.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현관문이 열리자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 어머니입니다. 정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성은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민석이와 지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소파도 크고 인테리어도 화려했습니다. 정호는 지수에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구나. 잠시 후 지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입은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지수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홍차 괜찮으시죠?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서 정호는 상대방의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양복부터 시계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정호가 답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30년째 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수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그럼 공무원이시네요. 정호는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지만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결혼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지수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민석 군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궁금했어요. 요즘 결혼할 때는 서로 집안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어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북 쪽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동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우가 답하려던 순간 지수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 잠깐만요. 먼저 우리 집 구경부터 시켜드릴까요? 이런 빌라는 처음 보시죠? 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지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빌라는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300평이 넘거든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양식 코스 요리였어요. 정우는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보며 조금 긴장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이 스테이크는 호주산 최고급이에요. 그람당 가격이 만만치 않죠. 와인도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정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 어머니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저희는 평소에도 이런 음식을 자주 먹어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요. 작년에는 유럽을 한 달 동안 돌았거든요. 파리, 로마, 런던까지.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지수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해외 출장도 많아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죠. 민석이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네요. 지수야, 넌 어때?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지수는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에 익숙해요. 피아노도 배웠고 발레도 했거든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죠. 지수 아버지가 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석 군은 회사에서 어떤 일 해요? 직급은 어떻게 되고요? 민석이 답했어요.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지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그럼 아직 초급이구나. 괜찮아요. 젊으니까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정우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부동산 같은 건 가지고 계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정도는 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강북 쪽 집값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아무래도 강남과는 차이가 나겠어요. 대화는 계속해서 재산과 지위에 관한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수 부모는 은근히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였죠. 지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희는 지수 결혼 준비금도 미리 마련해뒀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죠?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딸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다만 남자 쪽에서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죠?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지수 어머니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이런 이야기는 미리 해둬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정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선생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살기 힘들지 않나요? 집도 전세일 것 같은데요. 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검소한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지수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호는 지수 부모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수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숨기는 것보다는 말이죠. 지수 어머니가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소파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거예요. 가격이 보통 차 한 대 값이죠. 커튼도 맞춤 제작이고요. 정호는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려고요. 지수 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 시계는 스위스 명품이에요. 백화점에서 파는 건 가짜가 많아서 직접 스위스에서 사왔죠. 정호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시계를 흘끔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결혼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지수가 불편하게 살면 안 되니까요. 정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지수 아버지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럼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민석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요. 정호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수 어머니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런 자리는 처음이시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아들이 첫째라서요. 지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선으로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지수 아버지가 잠시 정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럼 압구정동 같은 고급 동네도 처음 와보셨겠네요. 이런 빌라는 구경해 본 적 있으세요? 정호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답했어요. 좋은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 어머니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죠. 감사하다니 너무 겸손하시네요. 이 정도 집은 압구정동에서도 손에 꼽히는 편이거든요. 민석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정호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지수가 어떤 집안과 만나게 될지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 배경을 모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정호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만하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수 어머니의 다음 말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같은 분과는 처음 만나보거든요.
저희 주변에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이 많아서요. 공무원분을 만나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호는 그 말에서 명확한 무시의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민석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30년 동안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지수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죠. 아, 물론이에요.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와는 사는 환경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더욱 상처를 줬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수 어머니가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정호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어요. 지수 아버지가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저희는 그냥 솔직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희 지수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사립학교도 나왔고 유학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정호의 경제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의심하는 내용이었어요. 민석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수를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죠. 그 말에 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글썽하며 말했어요. 부모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민석 오빠와 아버님께 너무 신뢰가 되잖아요. 지수 어머니가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무 순진해.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정호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그때 지수 아버지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런 상견례도 처음이시죠? 이 정도 압구정동. 고급 빌라 같은 데는 평생 와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은 완전히 정호를 무시하고 깔보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표정으로 지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생님, 월급으로는 이런 데 올 일이 없으니까요.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그 말에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지수야, 아빠 말이 틀렸나? 우리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정호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괜찮다, 민석아. 앉아 있어. 정호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다시 지수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압구정동 고급 빌라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상견례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지수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시니까 좋네요.
사실 이런 집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호는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듯한 동작을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지갑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지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모욕적인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었어요. 정호는 차분히 테이블 위를 둘러봤습니다. 값비싸다고 자랑하던 와인잔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 밑바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의 눈은 그 스티커를 놓치지 않았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프랑스산 최고급 와인잔이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사실은 중국산이었던 거죠.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식기들도 살펴봤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들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생겼던 거예요. 테이블 위에 은식기라고 하던 것들도 자세히 보니 도금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식기 세트는 독일에서 수입한 거예요. 하나에 10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씩 하는 식기가 왜 바닥에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을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지수 어머니가 거실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저 그림도 유명한 화가 작품이에요. 경매에서 비싸게 샀거든요. 정호는 그 그림을 유심히 봤어요. 교사로 일하면서 미술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여러 작품을 감상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의 색깔과 질감이 뭔가 어색했어요. 민석이 아직도 부모님들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호는 아들과 지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집안의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또 다른 자랑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죠? 파리에서 이 넥타이도 샀어요. 에르메스 매장에서 직접 산 거거든요. 하지만 정호의 예리한 눈에는 그 넥타이의 로고가 조금 비뚤어져 보였어요. 진짜 명품이라면 그런 하자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정호는 조용히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차고 있는 시계도 유심히 봤어요. 명품 시계라고 자랑했지만 시계 바늘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정품이었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요. 정호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게 가짜거나 과장된 거라는 걸요. 지수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수출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거래하고 있죠. 회사 규모도 꽤 큰 편이고요. 하지만 정호는 그 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걸 눈치챘어요. 진짜 사업가라면 더 정확한 정보를 말했을 텐데 모든 게 애매하고 추상적이었거든요. 지수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남편이 너무 겸손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꽤 유명해요. 직원들도 100명 넘게 있고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나 업종을 명확히 말하지 않을까?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도 정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수입 과일이라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이었습니다. 포도에 붙은 라벨을 자세히 보니 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또 다른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이 집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집은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순이와 함께 이 동네를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이가 말했죠. 여보, 저 빌라 정말 예쁘네요. 언젠가 민석이가 커서 결혼하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호는 그때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석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추억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정호는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더 허세를 부릴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지수 어머니가 정호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투자 같은 것도 하세요?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안 하면 돈을 모으기 힘들잖아요. 정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죠. 아, 그래요? 어떤 쪽으로 투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호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부동산 쪽을 주로 합니다. 지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강북 쪽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지 않나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죠. 지수 아버지가 우월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강남 쪽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 정말 좋거든요. 특히 압구정동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진짜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허세를 부릴 필요가 있을까?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만 가볼까요? 정호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가면 안 돼.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해. 정호는 지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낼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지갑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봉투는 평소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수 부모는 정호가 뭘 꺼내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정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정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아까 투자 이야기를 하셔서요. 지수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죠. 어머, 정말요? 어떤 부동산인데요? 정호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죠. 지수 아버지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 상가 건물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강북이면 임대료가 그리 높지 않을 텐데요.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건물을 두 개나 가지고 계시는군요. 정호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를 계속 꺼냈습니다. 모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지수 부모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정호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불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정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게 다 선생님 소유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하나씩 사들인 겁니다.
지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큰 부자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정호가 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서류를 보는 순간 지수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서류에는 이 집, 바로 지금 앉아 있는 이 압구정동 빌라의 등기부등본이 적혀 있었거든요. 소유자 이름은 분명히 김정호였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정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구입한 건물이에요. 지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석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아버지 거예요? 정호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석아. 내가 모르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었다. 어머니가 도시락 장사로 번 돈도 여기에 보탠 거야. 민석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세를 내고 있는 이 집이 아버님 소유라는 말씀인가요? 정호는 지수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쫓아낼 생각은 없어요. 지수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정호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오해라니요? 방금 전까지 이 집을 자랑하며 제가 이런 곳은 와본 적도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수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짜 몰랐다고요. 정호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 동네 다른 빌라들과 상가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모두 정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정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어요. 선생님 월급은 많지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를 계속했거든요. 민석이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줄 몰랐어요.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석아, 돈이 대단한 건 아니야. 다만 이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보여준 거야. 지수 어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이렇게 큰 부자이신 줄 알았다면. 정호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정호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대할 줄 몰랐어요. 정호는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불편해하고 있었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호를 무시하고 깔보던 지수 부모가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지수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자랑하던 이 집이 사실은 상대방 소유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지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호는 서류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부동산 관리업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아내와 함께 조금씩 늘려나갔죠. 지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매월 내는 관리비도 선생님께 가는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리비 잘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지수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그동안. 정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세입자였어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집도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죠. 민석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게 아버지 소유예요? 정호는 아들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내게 숨긴 게 있어서. 다만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아버님을 임대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말씀인가요? 정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수 아버지가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어요. 선생님, 아니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큰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나요? 저는 그동안 세입자분들을 모두 똑같이 대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요. 그 말에 지수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얕봤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계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정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얕보셨다고요? 그럼 교육자는 무시해도 되는 직업인가요? 민석이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시면서도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정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석아, 아버지는 괜찮았어. 다만 오늘 이분들 때문에 보여주게 됐을 뿐이야. 지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눈이 없어서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호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하겠지만 오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지수가 부모님을 보며 말했어요. 부모님,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되잖아요. 민석 오빠와 아버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알아요? 지수 어머니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정호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과 지수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수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는 민석과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됩니다. 지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런 큰 자산가이신 줄 알았다면. 정호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산이 많아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석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요.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호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오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정호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아이예요. 부모님이 조금 성급하셨을 뿐이죠.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을 용서해 주세요. 정호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정호를 무시하고 깔보던 지수 부모가 이제는 사과하느라 바빴어요. 정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달라진 거죠. 하지만 정호는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수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손을 떨며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새를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차분하게 서류들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든지 똑같이 대해왔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보네요. 그 말에 지수 부모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너무 가볍게 봤나 봅니다. 정호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왔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민석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정호는 아들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이런 큰 부자이신 줄 정말 몰랐다고요.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부자가 아니었다면 무시해도 되는 거였나요? 지수가 부모님을 보며 말했어요. 부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석이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호는 일어서며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일로 한 가지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당신들은 저를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셨을 때 본성을 드러냈어요. 지수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다시 사과했어요. 사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라 당신 딸에게 해야 할 사과 같은데요. 지수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보세요. 정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돈과 지위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지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호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지수는 당신들과 다르게 마음이 예쁜 아이예요.
민석이가 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는 괜찮아.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실수해서 너무 부끄러워. 정호는 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지수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허세와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정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들과 함께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석아,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지수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정호는 지수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이예요. 부모님이 조금 실수하셨을 뿐이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석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지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 부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정호와 민석이가 집에 도착한 후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줄. 정호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숨긴 게 있어서 미안해. 하지만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지수 부모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도 참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석아. 그런 분들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너무 심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며칠 후 지수가 민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지수 부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민석이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까. 민석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 달 후 지수 부모가 정호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호는 그들을 집에 들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 하시죠. 지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호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깨달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와 지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죠. 결혼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정호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지수 부모도 이제는 그런 정호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허세나 과시가 아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당날 정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순이가 선물해준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지수 부모는 정호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민석과 지수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정호는 아들의 결혼을 보며 순이를 생각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내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결혼 후 민석과 지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호는 아들에게 큰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민석이 거절했습니다. 저희끼리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정호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어요. 지수 부모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됐고 남을 무시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정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가끔 정호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석과 지수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정호는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호는 여전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수입이 있어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정호는 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 그냥 살면서 느낀 거야. 정호의 이야기는 주변에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겸손한 교사가 실제로는 큰 부자였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몇 년 후 민석과 지수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호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말이야. 그렇게 정호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